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119 신고자도 숨졌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참사당의 119 신고자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녹취록을 보면 이제 그날의 급박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네. 10시 20분쯤 한 신고자는 한 10명 정도 깔린 것 같다. 또 21분 신고자는 사람이 깔렸어요라면서 이제 압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녹취록 외에 네, 추가 네. 녹취록이 공개된 거죠. 소방 녹취록이 공개된 예, 건데요. 예. 그 이후로 이제 20분 뒤인 10시 42분과 또 밤 11시 1분 신고자 2명의 경우에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가 구조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119입니다. 이렇게 소방당국 접수자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자, 지금 추가로 공개가 된 4명의 신고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신고 시간이에요. 시간. 네. 특히 지금 뒤에 소개해 주신 그분들 10시 42분 전화, 11시 1분 전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시각, 신고가 처음 들어갔던 그 시각보다 한참 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그러니까 왜 신고자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조되지 못했는지 좀 더 빨리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인명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 관련해서도 당초에 알려졌던 그 11시보다 일찍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 참사 당시 경찰의 무전 기록이 공개됐는데요. 이인재 전 소장 국회에 출석해서 11시쯤 사고 인지했다 증언해서 그때도 좀 의아하다는 평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고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뒷짐지고 걸은 거다. 그런 해명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이 무전 기록에 따르면 참사당의 오후, 그러니까 밤 10시 35분에 이 전 서장이 용산 서장이라고 외치면서 이 무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1분 뒤인 36분에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상 형사 1팀으로부터 여타 경찰관까지 모두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던 11시보다 일찍 좀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렇게 구호 조치 등을 충분히 못했다면 업무상 가실치사상 혐의 짙어질 전망이고요. 또 이제 허위 진술 사실이 확인되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네. 새로운 사실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예, 뭐 지금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되는 게 경찰하고 서울교통공사와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이제 그 무정차를 누가 언제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라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경찰이 9시 32분에 이태원역에 무정차를 요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참사 벌어진 이후에 11시 넘어서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아, 지하철 쪽에서는. 지하철 쪽에서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9시 32분에 요청을 했는데 당시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이태원역에서는 네. 이 안에는 이미 충분히 인원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무정차를 할 필요는 없고 밖에 인원 관리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은 경찰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지금 밖에가 사람 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지 아닌지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조금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더 이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소방서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 특수본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제 최성범 그 용산 소방서장이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뭐 요런 뭐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용산 소방서장이라면은 그날 이 사고 상황 브리핑했던 예, 그 맞습니다. 소방서장. 예. 그래서 이제 소방서장에 대해서 수사한다라고 하니까 일각 네티즌들은 네. 손까지 떨면서 브리핑하는 열심히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뭐 아래만 뭐 문제 책임을 지우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당시에 이제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은 10시 30분쯤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골목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현장을 지휘를 좀 하는 모습만 보이고 구조 활동에 돌입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당시에 소방서 측은
최 서장이 10시 51분쯤 골목 뒤편에 진입해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특수본은 근데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더라 뭐 이거예요. 않더라라는 건데 이제 용산 소방서장 입장은 아니 내가 지금 지휘를 해야지 내가 그러면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놀았겠냐.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것도 좀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밑에 단계에서의 뭐 이제 밑에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뭐 소방서장, 경찰서장까지는 제대로 수사가 되는데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결국 제출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소추로 갈 것이냐, 해임 건의로 갈 것이냐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요. 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임 건의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됐던 건데요. 그렇죠. 민주당 우선 해임 건의를 추진한 뒤에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이제 탄핵 소추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해임 건의안 결정 배경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파면 해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탄핵 소추로 가서 그렇죠. 강제 직무정지로 들어가겠다. 네, 그런 얘기인 또 거죠. 이 장관에게는 또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해임 건의안 처리는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권의 상황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한동훈 폭행 고의 인정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네. 무죄 확정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7월, 그러니까 정진웅 연구위원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는데 이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이제 법무연수 연구위원이었잖아요. 네네.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한 장관은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며 정 의원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당시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고의가 없었다. 혐의를 부인했던 건데 1심에서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은 유죄로 판단했었고요. 유죄. 예, 2심에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무죄를 판단했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을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면서 권력의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한 장관이나 당시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입장문을 냈고요. 네. 또 이 사건에서 피해자 위치였던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채널A 사건 수사팀을 향해 당시 폭력을 행사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건 아니니까 성찰하라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네, 네. 일단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연구위원이죠. 이게 좀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은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행동 자체가 좀 부적절했는데 이거를 독직 폭행으로 형사 사법 처리를 할 사안이냐 아니냐가 좀 이제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독직 폭행이란 거를 적용을 하는 게 매우 엄격했고 유례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는 결국은 이제 무죄가 났다라는 거에 이제 정치적 해석은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과 그 이제 검찰부 지휘부가 그러니까 정진웅을 무리하게 좀 기소를 했다 독직 폭행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무죄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여지가 남은 거죠. 정치적인 해석은. 예, 정치적인 해석은 남았는데 어쨌든 당시에 그게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조금 많은 뭐 이제 너무 오바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이거에 예. 대해서 어쨌든 이게 미묘하게 이런 일들이 조금씩 하나 판결 날 때마다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옛날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걸 하나씩 하는 이 트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한동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 8월에 지금 그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MBC 관계자들 당시에는 다 이제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이게 MBC 관계자는 왜 무혐의 처리? 그러니까 뭐 무슨 쟁점이 있었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이철씨 뭐 등등을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이거를 짜고 MBC가 한 거 아니냐, 보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있는데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거를 다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안도 있고 최근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이것도 무혐의가 났는데 지금 대검에서 이거 다시 재수사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사한 게 옳으냐를 또 수사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뭐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대검은 또 보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현 윤석열 정부나 뭐 그쪽에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 것만 지금 다 재수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눈에 하나 띄었던 게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정확한 그저께네요. 29일인데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더 탐사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더 탐사가 이제 좀 무리한 취재를 했잖아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으로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통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부적절하다 지적도 나왔고 왜. 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한동훈만 애지중지하냐, 좀 국민도 좀 애지중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뉴스도 역시 법원 발인가요? 네, 50억 곽상도의 징역 15년. 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네. 징역 15년. 네, 곽 전 의원의 경우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한 명이잖아요.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넘겨진 이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예. 곽 전 의원은 이제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 사실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동의 사업과 관련해 이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3월과 4월 사이 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예.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내년 1월 25일로 잡았고요. 검찰이 이제 곽 전 의원 외에 나머지 50억 클럽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왜 50억 클럽은 수사 안 하냐 이게 항상 제기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검찰에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에 대한 15년 구형, 예. 징역 15년 구형 굉장히 세게 때렸네요. 세게 네.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요런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이 이제 요런 거예요. 50억 클럽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게 꽤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집중하니까 야당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도대체 이거는 어디 갔냐라는 게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좀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액션을 좀 취했다. 액션이라기보다 뭐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좀 세게 구형을 한 것들이 우리 수사 열심히 하고 있어를 보여줬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로 정당성을 좀 우리 다 공평하게 다 하고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50억 클럽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50억 클럽으로 언급이 됐던 게 권순일 전 대법관, 네.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뭐 여기에 뭐 성남시 의회 의장, 의회 등등 뭐 의원 등등이 있습니다. 시의장, 뭐 시의회 의원 뭐 일단, 있었죠. 예,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받았는데 그거를 대여금이라고 해서 돌려줬어요. 근데 네. 다시 근데 이자를 내지 않아가지고 이래서 이것도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50억 멤버 클럽 중에서 왜냐하면은 일단 딸이 거기 화천대유에서 회계사로 근무를 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장동 아파트를 부적절하게 분양받은 거 11억 원 받은 거 또 하나는 그 친인척이 회사가 100억 원을 대여를 했어요. 이거가 이제 뇌물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서 수사가 지금 막혀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박영수 전 특검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일한 이런 거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거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보도를 안 한다고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이 결론이 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 되는 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 징역 15년 구형 소식을 끝으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